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는 혹시 시간 여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않을까요? 뭐 먼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진 씨처럼 믿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는 생전에 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과거가 좀 많은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굳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과거로 그 시간 여행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저희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매일 과거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오늘 떠나볼 과거 여행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2011년 3월 8일)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인데요. 대한민국 영사급 외교관 3명이 30대 현지 중국 여성 1명과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비자 발급 특혜와 정보 유출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스캔들에서도 모자라서 국가정보까지 유출을 했다고요? 네. 이게 높은 등급은 아니었지만 그 정보 유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기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요. 덩신밍이라는 이 중국 여성은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10여 년 전 결혼해 살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주중대사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하이를 방문하면 중국 고위 공무원과의 면담 일정도 그녀를 통해서 잡을 수 있었다고 전해져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노릇을 한 거네요. 그럼 중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를 민간인 신분의 중국 여성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2008년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와 국군 포로를 그 동시에 송환하는 절차도 이 덩 씨를 통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뭐 한국인 남편이 있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긴 했겠지만 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놀랍네요. 근데 덩 씨가 뭔가를 노리고 우리 측 정보를 가져간 걸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그 국가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판단인데 개인적으로 그 덩 씨에게 이중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런 정황은 드러났어요. 정부는 사건이 커지자 상하이 현지로 조사단을 보냈는데요. 이후 사건이 결론적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이 내려지자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막 제가 다 부끄러워요, 진짜로. 이 내연 관계에다 스캔들에다 정보 그러니까요. 유출까지. 이번엔 1908년으로 가볼까요?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나섰는데요. 우리에게도 빵과 장미를 달라! 여기서 빵은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의 시발점이 된 화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908년 뉴욕의 한 섬유 회사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 146명이 화재로 불타서 숨진 대규모 참사였어요.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로 그 업무 환경이 열악했던 건가요? 이게 그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네. 먼지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을 했다고요? 네. 30분만 그곳에 있어도 숨이 막혔을 것 같은데? 또 일이 그 귀부인들의 화려한 외출복에 그 은색, 금색의 반짝이는 네네. 그런 장신구들을 이제 박느라고 눈이 실명하는 여성이 생기기도 했대요. 아이고. 자, 하지만 이 여성 노동자들에겐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노조 결성의 자유와 선거권도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후 유엔은 1975년 3월 8일을 특정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며 해마다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7년으로 가볼까요? 1957년 3월 8일에 우리와 공식 국교를 수립한 터키는 한국이 세 번째로 외교 관계를 맺은 오랜 우방국입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국가인데요. 역사적으로 정식 수교 이전인 1500년 전부터 교류를 해왔음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에 공동 대처해온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국과 터키는 서로 형제의 나라다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 유대감이 남다른 편이잖아요. 이게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예전에 고구려와 돌궐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오래된 역사구나. 돌궐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교과서에서 세계사. 봤는데. 또 그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네. 우리나라와 터키가 3, 4위전 결정전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붉은 악마 응원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터키 국기를 펼치면서 응원을 했는데 이걸 TV로 본 터키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한국인에게 네. 식사비와 호텔비를 받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터키와 한국은 한국전쟁에서도 함께 싸운 혈맹인데요.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해 현재 부산에 400구가 넘는 터키 참전 용사들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서로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터키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터키의 전통 춤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한번 춤 한번 땡겨 보실까요? 당장 저기에 들어가셔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사실 어렸을 때 네. 약간 터키 사람 같이 생겼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터키. 너무 이국적으로 생기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터키와 한국에서 동시 개봉한 아일라는 두 나라의 관계를 다루며 터키에서 500만 관객을 동원해 큰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묘하게 두 나라 간에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져 온 그 인연이 정말로 신기한데요. 저는 터키 하면 그 터키 아이스크림만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이거 뭐 해보셨죠? 아이스크림? 줄까? 너무 얄미워요, 말까? 솔직히. 먹고 싶어? 에잇. 이게 뭐 형제의 나라니까 이렇게 장난 많이 칠 수 있는 거죠, 뭐. 맞아요. 자, 또 이뿐만 아니라 3월 8일에는 1445년 용비어천가 간행, 1917년 러시아 3월 혁명 발발, 1977년 카다피의 인민주권 선언,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